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을 좀 묻는 거죠. 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니까 틀렸죠. 우상향합니다. 2번 부동산의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2번 맞는 지문인데, 자, 이 공급의 법칙을 이해를 하시는가 보는 거죠. 2번 지문은. 자, 이 공급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생산자는 팔려고 공급량을 늘리겠죠. 자,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량은 또 줄어듭니다. 자, 이러한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급의 법칙인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죠. 양의 관계, 양의 관계 또는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하죠. 비례 관계. 자, 그래서 비례 맞는 지문이죠. 2번이고요. 이러한 공급의 법칙을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공급곡선인데, 공급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자, 부동산의 공급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에 있고, 이 소비, 수요의 목적이 바로 효용 극대화에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공급량의 변화가 나오죠. 자, 이 공급, 우리가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나오죠. 자, 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또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 공급, 우리가 양의 변화는 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이 가격이 변하는데,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일 때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자, 이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할 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하죠. 공급 양의 변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은 공급 양의 변화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화하니까 틀렸죠. 그 4번은 공급의 변화죠. 이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불변인데,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을 제외한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이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화해서 우리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은, 자, 이 가격과 이 공급량을 QS죠.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P0. 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급량이 주어져 있는데, 자, 어떤 요인에서 동일한 가격순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 하죠. 자, 이렇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이 공급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대상 부동산의 가격의 변화. 여러분 가격의 변화는 다른 조건의 일정 환경에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죠. 가격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자, 개념이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이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1번 보면은 이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이 이거죠. 우리가 가격, 공급량인데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를 우리는 수직선인데 이것을 토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죠.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바로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상품 이동이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시장의 형태로 만듭니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의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 여러분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자, 4번 토지 이용의 집약화, 공법상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에 해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죠. 자,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가능합니다.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없죠. 고정되어 있다면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0이란 얘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시면은 아파트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자, 아파트니까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니까 아파트 시장이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해야 되겠죠. 자, 보기 중에 아파트 가격 나온 거 찾으면은 2번과 5번이 공급량의 변화 요인 중에 아파트 가격이 나와요. 2번과 5번. 그리고 우리 공급의 변화 요인은 보면은 2번은 아파트의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2번은 안 되죠. 답은 5번이네.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이 변화 요인,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이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뭐 생산, 뭐 요소의 가격,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동에 대한 가격인 뭐 임금 등을 들어볼 수 있는데, 또 건축 원자재 가격이 나오죠. 자, 이 건축 원자재인 뭐 철근이라든지 이 시멘트와 같은 이 원자재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건축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입니다. 건축 원자재의 가격,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죠. 5번 정답이고, 19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우측으로 이동하면 뭐죠?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죠. 이렇게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공급의 증가인데 증가 요인이 아닌 걸 묻습니다. 자,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이전보다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자, 여러분 주택
우리가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담보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3번 정답이죠. 수요의 우리가 감소 요인이 되겠죠. 자, 4번 새로운 건설 기술, 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모기지론의 이자율 하락은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향상돼서 수요는 증가하죠. 1번 맞는 질문.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가격 상승은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또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이 다시 전세 가격 상승을 가져오죠. 이게 계속 교차해서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용도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토지의 공급은 뭐가 돼? 증가하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3번 정답이 되겠고, 이 교통체계가 개선되면은 이전보다 주택이나 택지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주택금융 신용보완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5번 맞는 지문이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이렇게 불변이라면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된다? 우리 0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단기에는 우리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장기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 됩니다. 2번 맞고,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21번에 3번 보면 이 얘기죠. 자, 3번 지문 보면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우리가 탄력적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수요가 뭐 한다면 증가하죠.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이 수요가 3번 지문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커요. 뭐보다 크다? 이렇게 탄력적인 상품보다 비탄력적 상품의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항상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항상 포인트가 이 얘기죠. 비탄력적. 자, 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가격의 변화폭, 뭐 상승폭, 뭐 하락폭, 이러한 변화폭은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맞고, 4번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해서 우하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죠. 우상향.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우상향하면 이런 형태죠. 자, 우상향하면은
이런 형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바로 토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바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나타납니다. 우상향. 4번 정답. 우하향하는 게 아니죠. 자, 5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강화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토지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죠. 더 비탄력적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역관계가 반비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시장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가능케 하죠.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바로 뭐가 돼? 탄력적이죠. 탄력적. 자,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렇게 탄력적인 거죠. 탄력적. 자, 탄력적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임대료를 인상시킨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 가격과 수요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이 가격에 이 수요량을 곱한 게 바로 우리가 총 수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를 인상시키면 총 수입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임대료를 인상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원래의 면적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자 5번 문제는 얘기죠. 균형 상태에서 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물리적 공급이 나왔고 경제적 공급이 나왔으니까 자 우선은 공급이 수직선일 때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물리적 공급이 되겠죠.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인데 자 수요와 만나는 점이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할 때를 이 경제적 우리가 공급이죠. 자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물리적 공급보다는 경제적 공급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폭이 크다 하니까 틀렸죠. 우리가 수요가 뭐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고 이 경제적 공급은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보다는 물리적 공급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죠.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되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탄력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것이 탄력성인데 이때 자극을 우리는 가격을 자극으로 준 거죠. 자,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오죠. 이 가격의 변화율. 자, 이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몇 프로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쥐어주는데, 자, 23번. 이때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7% 증가했다. 그럼 얼마죠? 5분의 7이니까 1.4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에 이해를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 4% 인상됐다. 자, 이런 얘기죠. 오피스텔 가격. 자,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입니다. 자, 오피스텔 이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 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이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됐죠? 4% 인상이 됐어요. 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오피스텔 수요량은 감소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2.0라면은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나오죠? 자,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자, 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양변에 4%를 곱해주니까 몇 프로? 8%가 뭐 한다?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를 하겠지.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량은 8% 뭐 한다? 감소한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개념을 묻는 문제죠. 자, 25번 문제는, 자, 이번은 다른 형태 문제인데,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자. 자, 이렇게 가격의 변동률이 나왔죠. 자, 임대 아파트거든요. 자, 이때는 또 가격의 변화율인데, 이 변동분이 나오면 이걸 사용을 하죠. 이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이 가격의 변동분, 이 델타 P죠. 요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뭐가 나온다? 가격의 변화율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이 Q죠. 또 이 수요량의 변동분 델타 또 Q에 또 100을 곱해주면 또 퍼센티지가 나오는 건데, 그럼 100, 100이 서로 이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니까 요 100은 곱할 필요가 없죠. 자, 이 내용이 바로 변동분이 나오면 이 수식을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임대 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에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우리가 인상되니까 변동분, 임대료의 변동분은 2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임대 아파트의 수요량은 종래에 200제곱미터에서 얼마? 150제곱미터니까 마이너스 50제곱미터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절대값이니까 뭐 플러스가 되는데, 자, 약분하죠. 약분하니까 4분의 1. 약분하니까 또 5분의 1이죠. 자, 이것은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고, 이렇게 외항 5와 1 곱한 건 분자로 가죠. 4분의 5입니다. 그래서 1.25가 되겠다. 1.25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26번 문제로 가면은 어떤 A 지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이란 임대수요량이 5% 감소되었다고 조사를 했다. 다음 중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우리가 임대주택, 우리가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수요량이
5% 감소를 했는데 10분의 5니까 2분의 1, 0.5죠. 0.5는 1보다 작아요. 1번에 틀렸죠. 0.5입니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또 2번이 또 틀렸습니다. 비탄력적입니다. A 지역의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에 대해 대체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비탄력적은 두 가지죠. 임대료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임대료 비탄력적은 임대료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 3번 틀렸고, 또 이게 뭐냐, 대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체제가 비교적 적다. 대체제가 비교적 적다는 거고, 대체제가 비교적 많으면은 뭐가 돼?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자, 4번 지문에 A 지역의 임대인은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자, 4번 지문 보면요,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요. 자, 급한데 문제는 이때 이 임대료와 수요량 곱한 이게 총 수입인데, 임대료가 상승한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더라도 수요량 감소폭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해요. 그러면은 이 임대료와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야.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데, 이때 임대료를 인상시키면은 총 수입은 뭐 한다? 증가를 하죠. 따라서 4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정답이 되는 내용이죠.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 예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냐?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라고 가정을 하자. 이 단독주택 가격이 현재 1,000만 원에서, 자, 또 단독주택인데 가격의 변동이 나왔거든요. 현재 1,000만 원이죠. 자, 여러분이 이 탄력성 계산에서 기준 가격과 기준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합니다. 1,000만 원에서 얼마? 1,900만 원을 하락을 했죠. 현재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죠. 900만 원 하락했으니까 가격의 변동분은 100만 원. 자, 이때 단독주택 수요량은 현재 몇 세대에서? 이 10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자, 수요량 변동분은 모르니까 델타 Q 세대가 나오죠. 자, 이걸 절대값을 씌워줬더니 이 값이 얼마죠? 수요 가격 탄력성은 2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걸 우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럼 곱해주면은, 세대는 약분하고 곱해주면 1000에 1을 곱해주니까 1000. 자, 그리고 외항이곱 얼마죠? 자, 이 외항이곱 얼마? 10에 곱하기 델타 Q가 되겠죠. 10에 델타 Q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죠. 자, 요거 약분하니까 100이죠.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은 2 곱하기 100 해서 200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1000 세대인데, 뭐죠? 우리가 200 수요량 변동분이 얼마? 200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더해줘야겠죠. 1000세대와 200세대를 더해준 120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200세대가 되겠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28번. 수요 및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아래의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즉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이 말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고, 나에 보면은 다른 조건에 일정할수록, 자, 나를 보면은 다른 조건에 일정할수록 이렇게 수요 곡선이 뭐다?
완만하면 뭐가 돼? 탄력적이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우리는 탄력적. 수요 곡선이 급할수록 비탄력적이죠. 자, 나도 맞고 미래 예상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거 틀렸죠. 이 미래 예상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죠. 비용이 증가하면은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죠. 네 번째도 틀렸고, 다섯 번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직각쌍곡선이다. 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직각쌍곡선 형태다. 수요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일 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1,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 돼요.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이 0이 아니라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가나 두 개가 맞죠.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본적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가격 탄력성이 좀 더 깊은 내용과 소득 교차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